스타일을 잡아 봤고요.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페이지 아직 CSS 안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페이지도 거의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죠. About 페이지 한번 볼까요? About 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안에만 스타일 잡으면 끝나겠고, 컨택 페이지 볼까요? 컨텐트 위아래 공통이고 아래 내용도 거의 다 잡혀 있죠? 이건 정렬만 하면 끝날 거고. 여기에서 어차피 첫 페이지와 그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헤더와 푸터가 있으니까 여기는 헤더와 푸터라고 할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헤더에 푸터하고 하고 각 페이지별로 내용들을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헤더와 푸터, 그 다음에 인덱스 페이지에만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기서 따로 잡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공통적인 거 헤더와 푸터는 다 공통으로 잡을 거니까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별로 CSS가 다를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는 걸로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메인 CSS에서 헤더의 스타일을 잡아달래. 인덱스에서 지금 화면을 보면 인덱스 HTML을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지금 상태의 브라우저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포토샵에서 인덱스 PSD를 확인을 하고요. 홈페이지 PSD죠? 홈페이지 PSD를 확인을 합니다. 자, 어디에 CSS를 잡아 주셔야 되냐면 지금 홈페이지에요. 이 부분에 CSS를 잡아 주세요. HTML은 건들지 않습니다. HTML을 건들지 않고 CSS로만 작성을 해서 얘를 구현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부스트랩을 로드하고 있고 부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고 부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의 4.3 버전은 플렉스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 안에 일반적인 플롯이 아니라 플렉스를 이용해서 잡아주세요. 플렉스를 이용해서 얘들의 스타일을 잡아 주십시오. 위에 띠도 있어요. 5개인가 6개의 띠도 있는데 HTML 건들지 말란 얘기는 CSS로 저 띠를 만들어 달란 얘기죠. 띠를 만들어 주세요. CSS를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자, 헤더 부분에 일단은 뭐부터 할 거냐면 공간부터 좀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할게요. 위에 공간과 아래 공간을 확인을 하고 잡겠습니다. 그리드를 보시면 얘가 몇 칸, 위에 2줄, 아래 2줄의 공간이 있어요. 그죠? 이 2줄의 공간을 먼저 패딩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배치를 할게요. 얘 위에 마진이나 얘 아래 마진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오든 간에 위아래 공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더 좋다라고 했으니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js에서 헤더의 부분을 보고 있죠. 헤더 얘한테다가 스타를 잡겠다고요. 패딩을 먼저 주고 시작한다고요. 한 줄이 지금 몇 칸이었나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마 2사였던 것 같은데, 그죠? 줄까지를 보면 2사였으니까 두 줄 하면 48이겠네. 48 해서 패딩을 먼저 만들고 이 안에 요소들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헤더 안에 누가 있습니까? 헤더 안에 H1과 내부가 있는데 얘 H1과 내부가 둘 다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 헤더에다가 플렉스를 써버리면 H1 옆에 내부가 가로로 나오지 세로로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세로로 나오게 디렉션을 바꾸고 해보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바꾸고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꿔서 세로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바뀌었으니까 세로로 바뀐 거에서 얘들이 가운데 있도록 해볼게요. 지금 기존에 가로로 있고 이렇게 요소들이 가로로 있고 센터로 하는 건 justify content 센터였고 이 그림이 그대로 세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얘가 세로로 바뀐 것 중에 요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세로로 배열되어 있는데 얘가 여기 이 주축에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가운데 있게끔 하려면 justify content 센터 하면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볼게요. 헤더에 플렉스로 세로로 나오라고 했고 세로로 돌린 다음에 얘가 센터로 오게 하려면 얘가 아니겠구나. 온라인 아이템 센터 해서 바꿔줘야 되겠구나. 온라인 아이템 센터로 할게요. 해서 가운데 있으라고 하고, 자, 헤더에서 해줄 역할은 이걸로 끝났고요. 그 안에 이제 요소들한테 가서 마진을 주고 스타일을 잡아 볼 건데, 자, 포토샵을 보면 헤더 위에 선들이 있어요. 그 선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포토샵을 보시면 위에 선 띠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띠가 있습니다. 저 띠를 먼저 만들죠. HTML 건들지 말고 저 띠를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헤더에 before나 after를 이용해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내용의 앞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하이트 주고 너비 주고 얘한테다 백그라운드를 주겠다고요. 하이트 주고 너비는 이게 지금 포지션을 잡아서 헤더의 위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있고요. 왼쪽에 딱 붙어 오른쪽에 딱 붙어 라고 하면 너비를 줄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하고 하이트를 준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줘서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를 주겠습니다. 이게 앱솔루트로 처리가 되려면 얘 가까운 부모 중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까운 부모 중에 기준은 헤더가 되겠네요. 헤더에다가 포지션을 렐러티브에서 기준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높이 확인하고 색깔 확인해서 여기에다가 넣지요. 백그라운드, 라이니어, 그레디언트, 방향 오른쪽, to right.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뭐 하면 됩니까? 색상 위치, 색상 위치, 색상 위치 해서 콤마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색상 위치, 콤마, 색상 위치, 콤마 해서 쭉 연결을 하면 될 거라고요. 그 색깔을 확인해 와서 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트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안에 지금 공간만 만들었지 높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니까 하이트를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클릭 해당 요소 찾으시고 높이 확인해 보면 아이고 뭘 누른 거야. 확인을 해보면 3픽셀이군요. 그러면 3픽셀의 높이가 있대요. 3픽셀의 높이를 주고 자, 그 다음에 색깔 위치 확인을 하죠. 자, 지금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6개가 이 100%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100%를 나누기 6 하면 하나당 16.6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군요. 그러면 퍼센트로 해서 줘보겠습니다. 자, 16.6 이라고 하니까 0%부터 16.6%까지는 무슨 색이냐 라는 걸 볼게요. 얘가 첫 번째니까 더블 클릭해서 색상 확인할게요. 첫 번째 색상, 두 번째 색상만 일단 먼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퍼센트를 넣을게요. 두 번째 게다가 어차피 얘를 좀 쓸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해서 하고, 자, 얘가 몇부터면 0부터 16.6%까지, 얘가 16.6부터 몇 가지? 예, 2배 33.2 정도 되겠네요. 얘가 거기에다가 또 16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냥 퍼센트 끝에 부분만 조금 더 끝까지라고 하고 계산하기 편하게 할게요. 16에서 얘가 32까지, 32에서 얘가 거기에 16 더하면 48까지, 48에서 16 더해서 5, 16, 52? 네, 맞죠? 52, 48에서 52까지, 얘가 52에서 16, 68, 얘가 68에서 얘가 100%가 안되냐? 어디서 계산 잘못한 거니? 4852에서 sorry 6이 그 다음에 뭐였지? 78 78에서 끝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채우는 걸로 할게요. 16이면 끝부분이 조금 더 길겠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절대로 퍼센트를 위치를 잡아보자. 자, 첫 번째 거가 어디까지? 16%까지 퍼센트까지. 두 번째 거는 어디서부터? 두 번째 거는 16%. 자, 얘가 여기까지 있고 이 색깔이 어디서부터? 16%부터 어디까지? 요 색깔이 32%까지 콤마 무슨 색깔이? 이 색깔이 32%부터 어디까지? 48%까지. 이 색깔이 48%부터 어디까지? 62%까지. 이 색깔이 62%부터 어디까지? 78%까지. 이 색깔이 어디서부터? 78%부터 끝까지. 니까 안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레프트형, 라이트형, 그리고 위에 딱 붙어 있어 탑형도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볼게요. 포토샵에서 이렇게 구간과 색상을 미리 적어놓고 쓰시는 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확인을 해볼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위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띠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고요. 끝부분이 좀 길긴 길군요. 일씩 더 해줄까? 헷갈려. 그냥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띠를 화면과 같이 이렇게 구현해 주셔야 되겠다고요. 이 색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고 이렇게 똑같은 걸 안 써주면 여기에 위치가 안 바뀌면 그 사이에 그레디언트가 먹는다고요. 색상에서 다른 색깔로 가는 게 번지는 게 보일 거라고. 우린 번지는 구간이 없이 칼같이 잘라서 새로운 색깔이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요. 주소를 했던 건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얘들 사이의 간격을 줘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자, 지금 로고와 이 UL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줄까요? 포토샵에 가서 보면 얼만큼 떨어져 있나 볼까? 그리드를 켜봅니다.
두 줄의 간격이 있군요. 여기에도 두 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럼 로고 밑에 간격이라고 해도 되고 내부 위의 간격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로고 밑에 간격이라고 해볼게요. 클래스명 헤더 안에 로고죠. 헤더 안에 클래스명 로고에 아래쪽으로 마진을 두 칸 주겠다고요. 두 줄. 그래서 간격을 떨궈주고, 자 메뉴도 가로로 배열이 돼야 하겠대요. 그리고 사이즈의 간격도 우리가 지정한 대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메뉴가 얘죠. 내부 안에 UL 얘들이 블록 요소니까 지금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오고 있는데, 누구한테다가 그럼 플렉스를 주면 얘들이 가로로 바뀌겠습니까? 이 UL한테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면 얘들이 가로로 바뀌겠지. 그리고 그 안에 요소들을 가운데라고 하면 주축을 바꿀 필요 없이 justify content center라고 하면 가운데 있을 거고, 그 사이는 이 li마다 양옆에 마진을 주면 간격이 떨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헤더 안에 내부의 UL에 가서 헤더 안에 내부 안에 UL에 가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하고 justify content center 하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로 배열로 바꾸고, 이 사이의 간격은 마진을 이용해서 주되 하나한테 오른쪽을 주고 그러는 것보다 사이에 일단 붙여놓고 얘들마다 마진을 좌우로 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포토샵을 보면 얘들 사이의 간격이 약 34가 있네요. 34가 있으니까 17씩 쓰면 되겠네. LI에 가서 마진을 17씩 주면 사이사이의 간격이 34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를 벌려주고 이제 li 안에 a 태그의 스타일을 잡지요. 자 a의 컬러 폰트 사이즈 확인해서 오겠습니다. 색깔도 확인을 하지요. 16픽셀 대문자 라이트. 우리가 바디에서 라이트라고 지정한 적이 있죠. 우리가 커먼에서 바디에 라이트라고 지정을 했었고 16이라고 지정했으니까 다시 지정할 필요 없고, 폰트도 지정했으니까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컬러는 다르니까 컬러는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컬러 좀 전에 확인한 거 넣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넣습니다. 대문자 맞지? 네. 해서 메뉴 스타일은 이렇게 잡아주고, 마우스 올렸을 때 특별히 스타일이 지금 지정된 게 없어서 그거는 그냥 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메뉴가 구현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본문 영역으로 본문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에다가 CSS를 작성을 해 볼게요. 여기에 스타일을 모두 잡아주세요. 얘의 스타일을 모두 잡아주시겠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땐 이렇게 나오라고 합니다. 시간은 10분 정도 드려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할 때에 이 헤더에다가 우리가 뭐 했습니까? 얼라인 아이템 센터 했다고요. 우리가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얘가 어떻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을 새로 바꾼 거니까, 바꾼 거에서는 주축의 방향에서 얘들이 가로르게 있으려면 얘가 돌려볼까? 카운터 클럭와이즈. 우리가 주축의 방향을 어떻게 바꾼 거야? 이렇게 바꾼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면 요소가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로로 되려면 지금 세로로 바꾸기 플렉스의 디렉션을 바꾸기 전에 플렉스의 디렉션이 로우라고 했다면 얘들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이 세로에서 가운데로 놓는 건 어떻게 세로에서 가운데로 놓는 게 얼라인 아이템 센터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를 했던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플렉스 디렉션을 바꿨으니까 세로가 가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돼 있던 상태에서 이제 메인 부분을 보는데 메인에는 그래도 잠깐 꺼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꽉 채워서 나오고 있다고요. 그거부터 해야지. 그리고 보면 안쪽으로 메인의 안쪽으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안쪽으로 있다고요. 이것도 메인에다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먼저 하고 갈게요. 이미지 폴더에 가보시면 우리가 패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게 있죠. 컨텐트 bg png라는 패턴이 있으니까 패턴을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누구한테다가 얘들 다 감싸는 게 누구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html 인덱스 html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요 메인에다가 해야 된다고요. 컨테이너 하시면 안 돼요. 컨테이너 1170의 너비 1140의 너비를 가지고 하면은 가운데 있으니까 걔한테 패턴을 까시면 안 되고 얘한테다 까셔야죠. 메인에다가 해야 되겠다고요. 메인 CSS에 가서 메인 얘한테다가 백그라운드가 있다고요.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URL 지금 CSS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 폴더 안에 컨텐트 bg 얘가 그냥 반복이 되게 두면 된다고요. 그죠? 쭉 깔리는 거니까 노리핏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얘한테다가 그림자가 있다고요. 박스 섀도우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오니까 인셋 안쪽으로 X축은 가만히 있고 Y축 세로로만 있는 거니까 X축은 가만히 있고 Y축으로 몇이 있는지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야지.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게 헤더에다가 컨텐트 bg에 가보면 역시나 컨텐트 bg의 이너 섀도우로 되어 있으니까 이너 섀도우를 몇을 줬나 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방향이 아래쪽으로 해서 블록 값만 5픽셀 있네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일단 여기에 00 있다라고 해서 하시면 여기서 X축을 Y축을 둘 다 0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래쪽으로 안 나와요. 아래쪽으로 5픽셀 블록 값도 5픽셀 해볼게요. 5픽셀 X축 Y축으로 5픽셀 블록 값도 5픽셀 색깔을 확인 안 했구나. 색깔이 검은색의 40% RGBA 검은색의 40% 이렇게 있다고요. 그리고 패딩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쪽에 무슨 내용이 들어오든 간에 두 줄의 공간을 띄고 여기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죠. 두 줄의 공간이 있다고요. 두 줄의 공간이 있고 안에 내용이 채워지는 거니까 가서 패딩도 주죠. 이렇게 해서 패딩을 주겠다고요. 이게 메인에다가 시킬 일입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깔려 있고 잠깐만요. X축의 값이 너무 큰가 봅니다. 블럭 값을 좀 줄여야 되겠네. 디자인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블럭 값을 좀 줄일게요. 블럭 값을 늘리고 각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들어온 각도를 줄여볼게요. 네, 이 정도가 포토샵에서 되어 있는 거랑 유사한 것 같네요. 그래서 2하고 5라고 해줬어요. 됐습니까? 만약에 얘도 0이면 섀도우가 어디도 생겨? 아래쪽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생긴다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얘 방향을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지금 살짝 블럭 값이 커서 여기도 있긴 있네요. 블럭 값을 좀 줄여야 되겠다.
아래쪽으로 길이를 더 늘리고 할까? 여기 오른쪽에 살짝 비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되겠네요. 예단하지 말고 헤더의 아래 옆에 헤더의 박스 섀도우를 아래쪽으로 주는 걸로 할게요. 메인에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섀도우가 계속 비치니까 헤더에다 할게요. 헤더에 가서 박스 섀도우를 아래쪽으로 주겠습니다. X축 없고 Y축만 있고 블럭값 살짝 해서 똑같이 RGBA 검은색에 40% 헤더에다 줄게요. 헤더 쪽에 아래쪽에 섀도우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네, 그래야 옆에 섀도우가 비치지 않을 거예요. 블럭값 조금 더 줘도 되겠는걸. 5픽셀 얘를 좀 줄이고 네, 이게 또 너무 짙으면 촌스러워서 이 정도로 할게요. 2에 4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메인에 패턴, 반복되는 패턴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안에 공간까지 만들어준 상태예요. 이제 리스트로 가볼 거라고요.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보면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포토샵을 보고 있고요. 위아래 공간은 다 만들어 줬어요. 뭐가 들어오든 이 공간은 만들어질 거라고요. 이제 그러면 얘들한테 보면 섀도우와 바깥쪽에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공통으로 만들 생각으로 클래스명 섀도우를 넣은 게 있다고요. 섀도우를 넣지요. 인덱스 HTML에 가서 여기 리스트 안에다가 클래스명 컬 mb4 여기에다가 우리가 섀도우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 넣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컨텐츠마다 다 뭘 넣어줘야 돼? 섀도우를 넣어주겠습니다. 섀도우 컨텐츠들 옆에 클래스명 섀도우를 모두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테두리와 바깥쪽에 섀도우가 나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스타일 잡아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잡을 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건 지금 우리가 잡는 이 CSS는 비단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페이지에도 있고 포트폴리오의 인덱스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지금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CSS 잡으면 여기 이 페이지에 가서 CSS 잡을 게 없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도 있어요? 또 어디에도 있냐면 포트폴리오 싱글에도 있다고요. 상세 페이지의 하단에 관련 프로젝트의 리스트라는 부분에서도 여기에도 있다고요. 그러면 얘들마다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을 거고 클래스명도 똑같이 한번 돼 있나 확인 좀 해볼게요. 인덱스를 보고 있고요. 인덱스의 li 구조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렇고요. 포트폴리오의 인덱스도 열어보실게요. 포트폴리오 페이지도 열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열려면 포트폴리오의 싱글도 열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싱글도 열어보실게요. 자, 포트폴리오 싱글을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싱글에서 밑에 보시면 related portfolio라고 리스트로 들어와 있고 포트폴리오 좀 볼게요. 지금 클래스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보면
얘들이 레이티스트의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고 인덱스 볼게요. 인덱스에서도 레이티스트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분 좀 할게요. 인덱스 HTML을 보고 있습니다. 인덱스 HTML에서 레이티스트와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와 공통으로 못 잡게 됩니까? 포트폴리오 말고 포트폴리오의 인덱스를 보면 싱글을 보면 포트폴리오 싱글에서는 related portfolio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가 공통어 잡기가 불편하죠. 이것도 와서 또 얘한테 스타일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차피 이 포트폴리오 안에만 혹시 다른 포트폴리오와 다른 CSS가 있다라고 하면 related project라고 타고 들어와서 하면 되니까 얘가 필요가 없어요. 포트폴리오 싱글을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싱글에서 포트폴리오라는 클래스명만 남기고 앞에 relate라는 글씨를 지워주세요. 포트폴리오 싱글 됐어요? 다 공통으로 잡으려고 포트폴리오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누구 열어요? 포트폴리오 HTML 보면 포트폴리오 HTML에도 여기에도 얘 latest는 지울게요. 여기도 똑같이 나오면 되니까 그냥 포트폴리오라고만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고만 하시고 저장. 다시 인덱스로 와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되 지금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거와 다른 포트폴리오 리스트와 다른 건 뭐가 다르냐면 이 세 개는 안에 스타일이 달라요. 이미지도 없고 타이틀만 있으니까 얘 세 개를 구분할 방법으로 레이티스트는 그냥 두자고요. 이렇게 떨고요. 예, 클래스명이 그래서 총 3개가 되게 해주세요. 포트폴리오에는 공통적인 스타일, 포트폴리오의 LI는 공통적인 스타일 잡겠다라는 거고 레스트의 LI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얘만 안에 타이틀만 있고 색깔이 있으니까 별도로 지정을 하겠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LI만 잡으면 모든 페이지의 리스트가 다 똑같이 다 잡히겠죠? 이렇게 여기 띄워서 해주십시오. 자, 그럼 포트폴리오의 LI의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페이지의 CSS는 다시 잡을 필요가 없겠죠. 포트폴리오 볼게요. 자, 포토샵 화면을 봅니다. 포토샵 화면에서 홈페이지의 PSD를 볼게요. 자, 이미지가 어떤 게 들어오든 간에 지금 보면 넘쳐 있고요. 지금 안쪽에 공간이 얼마큼 있냐면 우린 테두리가 바깥쪽에 있고 테두리 안쪽에 3픽셀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저 3픽셀 정도의 공간은 안쪽에 패딩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딩으로 주고 그 안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너비를 다 쓰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화면을 보면 여기까지 되어 있고 이미지가 지금 삐져나가 있어요. 이미지가 여기 이 너비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삐져나가 있다라는 건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보다 지금 이미지가 삐져나갔다는 얘기라고요. 부모는 어디까지? 부모 LI를 보면 LI는 여기까지의 너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지에는 별도로 스타일 잡은 게 없으니까 이미지는 여기까지 삐져나가 있다고요. 부모가 만들어준 LI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너비를 다 써라 라고 해야 되니까 포트폴리오의 LI의 이미지에 가서는 with 100% 하이트 오토라고 할게요. 맨 CSS 열고 이것도 거의 공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with 100% 높이는 하이트 오토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율대로 높이는 네가 알아서 라고 해주십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아까는 삐져나와 있었지만 이제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 착 달라붙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의 스타일이 LI의 특별히 스타일은 없을 것 같고 얘는 모양만 잡아주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 누구한테 지금 스타일 잡아야 되냐면 아까 제가 3픽셀의 내부의 공간은 누구냐면 인덱스에서 보면 여기 이 컨텐츠에다가 시키는 거예요. 컨텐츠 이 테두리 있고 바깥쪽에 섀도우가 있는 거 안쪽에 지금 공간이 3픽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섀도우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섀도우는 테두리와 바깥쪽에 섀도우만 있으면 되는 거고 예, 컨텐츠에다가 일을 시킬 거예요. 포트폴리오 안에 컨텐츠라고 해서 잡겠습니다. 컨텐츠 포트폴리오 안에 컨텐츠라고 하고 얘한테다가 안쪽에 패딩이 있다고요. 사방으로 3픽셀 정도의 패딩이 있어요.
그러면 안쪽으로 패딩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 2, 3만 다른 거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1, 2, 3를 구분할 용도로 아까 뭐를 남겨놨었습니까? 인덱스에서 latest라는 걸 남겨놨었으니까 latest에 li에 nth child를 이용해서 첫 번째부터 그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잠깐만 배경이 다 똑같나 다른가 볼까요? 배경도 다 똑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한 방에 설정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얘한테다 지금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줘야 된다고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여기 가로 안에다가 어떻게 쓰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냐고요.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홀수마다예요? 짝수마다예요? 두 번째마다죠. n은 뭐부터 들어온다고? 0부터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0에다가 2 곱하면 0이고 1에다가 2 곱하면 2고 짝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홀수 번째마다고 그죠? 그러면 n은 0부터 들어온대. n은 0부터 들어왔을 때 어떻게 쓰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라고 선택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세 번째부터죠. 세 번째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까지 갔는데 됐습니까? 0부터 들어온다며 0 들어오면 뭐예요? 3에서 0을 빼래. 3 1 들어왔대. 2 3 들어왔대. 0 4 들어왔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있을 리가 없잖아. 뭐가 들어오든 간에 뭐만 나와? 0, 1, 2, 3까지만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까지만이라고 해서 배경색을 뭐라고 해줘야 되는데 배경색 확인을 해보면 이 색깔이래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만은 저 색깔이다 라고 해서 백그라운드를 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현재 브라우저 화면이고요. 지금 보면 얘가 넘쳐 있네. 그죠? 우리가 첫 번째 1, 2, 3는 HTML 잘못 짰나 봐요. 인덱스 HTML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인덱스 HTML 봅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에다가 패딩 보더 준 거 있고 여기에서 아까 선택자를 잘못 썼군요. 메인 CSS 가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안에 누구 컨텐츠였어야 했는데 잘못 썼네요. 컨텐츠. 자, 세 번째들마다 안에 있는 컨텐츠라고 해서 백그라운드가 있었으니까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하고 브라우저 보면 네,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얘한테다가 뭐 줬었습니까? 지금 여기 안에 배경을 줬더니 여기에 동일하게 모두 있어. 섀도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li 안에 컨텐츠에다가 우리가 패딩도 줘서 안쪽에 3픽셀 정도의 공간이 나오라고 했는데 포토샵을 보면 지금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있으라고 했는데 이 공간 잠깐만 이거 색깔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저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자, 안쪽에 흰색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컨텐츠에다가 배경을 주지 않았습니까? 배경은 어디까지 나온다고요? 배경이 나올 수 있는 박스 모델은 어디까지라고? 보더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정한 이 색깔이 어디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보더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쪽에 패딩 3픽셀 만들었던 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는 어디까지 나와야 돼? 보더가 아니라 어디까지 나와야 됩니까? 패딩까지도 아니고 어디까지 나와야 돼? 컨텐츠까지 나와야지. 뭐가 필요합니까? 백그라운드에 뭐가 필요해? 속성 중에 뭘 주면 배경이 보더까지 안 나오고 컨텐츠까지만 나오냐고요. 그건 크기를 바꿔주는 거고요. 크기는 바뀌면 안 돼. 크기의 계산 방식이 아니라 백그라운드가 어디까지 나오게? 컨텐츠까지만 나오게. 기억이 안 나시는 걸로.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냐면 클립이 있다고요. 클립하면 이게 기본값이 뭐라고? 보더박스라고요. 이게 보더까지 기본값이 보더박스니까 배경이 있으면 그림이나 색깔이 있으면 그게 어디까지 나온다고? 보더까지 나온다고요. 그걸 어디까지로 바꿔야 돼?
내용까지 컨텐트라고 바꾼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어디까지만 안에 있는 알맹이까지만 뭐가 나와? 저 색깔이 배경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되셨습니까? 화면 볼까요? 그래야지 이렇게 패딩이 나오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높이도 줘야 됩니다. 높이를 한번 줘볼게요. 포토샵에 가서 높이를 확인해 볼까요? 안에 컨텐츠가 작은 게 들어오든 큰 게 들어오든 얘는 크기를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높이를 줘야 된다고요. 높이를 확인을 해보시면 자, 높이를 줄 때에 감안을 해야 될 게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높이를 주는 거냐면 컨텐츠한테 지금 높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컨텐츠한테 높이를 줄 거니까 그냥 얘 크기를 그대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인포에 가서 확인해 보면 209 정도의 높이가 있네요. 이 컨텐츠의 높이가 하이트가 209 정도 있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그러면 높이가 이제 다 나올 거고 1, 2, 3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가운데 있어야 된대요. 가운데 중앙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도 가운데 justify content 센터에서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align items 센터에서 세로도 가운데 라고 하겠다고요.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있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에 글씨도 가운데 있으라고 하려면 이거를 어차피 글씨가 가운데 있게 하려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도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으라고 한다고요. 안에 색깔만 주면 되겠네요. 누구의 스타일입니까? 인덱스에서 안에 H2의 스타일이에요. 컨텐츠 안에 H2라고 하겠습니다. 컬러를 지정하지요. 포토샵 볼게요. 컬러가 이런 다 다르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1, 2, 3 해서 1, 2, 3 해서 각각의 색깔이 다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따로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색깔이를 확인을 하죠. 첫 번째 건 흰색인 걸로 보였고 두 번째 거 볼게요. 카피해 오시고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컬러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밑에 이제 리스트 볼게요. 자, li들마다 간격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마진은 줘야 돼요. 지금 사이사이 여백은 우리가 부스트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진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마진은 부스트랩에서 만들어 주질 않으니까 우리가 만들겠다고요. 자, 그건 이제 뒤에 페이지에도 다 공통으로 쓰는 거니까 누굴 물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클래스명 공통으로 쓸 용도로 우리가 뭐 만들어 놨어요? 포트폴리오의 li에다가 이제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li에다가 마진 바텀에서 몇 줄을 떨궜나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 보시죠. 한 줄 떨궜네요. 그러면 24픽셀. 이렇게 해서 얘들마다 아래쪽에 여백이 있으라고 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자, 이렇게 공간 잘 떠져 있고 이제 얘들의 스타일을 봐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밑에 있는 요 스타일을 잡아 달래요. 마우스를 올리면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얘처럼 보이게 하래. 그러면 이 흰색의 배경이 여기를 꽉 채울 수 있으려면 이 흰색의 배경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냐면 HTML에서 이 이미지 위에 얘가 올라오라고 해서 네이밍도 호보라고 해놨잖아. 그지? 얘가 올라온다고요? 누굴 기준으로 그러면 올라옵니까? 예, li를 기준으로 올라올까? 아니면 컨텐츠를 기준으로 올라올까요? 둘 다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얘를 한다고 하면 li가 기준이면 이 호버 컨텐츠는 어디까지 채우게 됩니까? 검사를 해보면 li가 어디까지냐고 검사해보면 li는 어디까지 쓰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 li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 있다고요. 즉 기준을 li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기준입니까? 이 컨텐츠 얘가 기준이라고요. 컨텐츠 얘를 기준으로 여기를 다 채울 수 있어야 되니까 얘한테다가 기준을 잡아주고 얘를 기준으로 이 호버의 컨텐츠가 붕 떠서 이미지 위에 올라와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컨텐츠에 가서 기준을 잡아주지요. 포트폴리오의 LI에 가서 얘 말고 이거 안에 두고 컨텐츠라고 해서 얘한테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고요. 포지션 relative 기준 잡아주고 얘를 기준으로 누가 absolute라고요? 이 안에 있는 호버 컨텐츠가 기준이라고요. 호버의 컨텐츠 얘가 포지션을 absolute로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얘한테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죠? 이게 여길 다 세우래.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탑0 그 다음에 바텀0 안 했군요. 바텀0 해서 아이고 뭐야 탑0 바텀0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면 이게 어디까지 채우냐 이거예요. 기준이 누구라고? 지금 컨텐츠라고요. 컨텐츠를 기준으로 얘를 앱솔루트로 처리를 했대.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자, 그러면 컨텐츠를 기준으로 해서 앱솔루트로 흰색을 채웠는데 아까 이 선까지를 안 채우네. 그러면 탑 1, 2라고 쓰실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이렇게 하고, 자,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여기에 있어야 된대. 이걸 다 감싸는 거를 찾아서 얘를 여기에다 일단 위치를 시켜야 되겠다고요. 얘를 여기다 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포지션뿐이 없어요. 여기에. 또는 네, 포지션이 가장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하고 센터에 하고 라고 해서 플렉스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오른쪽에 떨어진 거리를 잡으려면 포지션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굴 움직여야 되는데 예, DESC라는 이걸 다 묶어주는 걸 그래서 움직일 용도로 클래스명을 만들어 놨었다고요. DESC에 가서 스타일 잡지요. 컨텐츠 안에 DESC 얘도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다고요. 포지션 absolute. 그럼 얘는 누굴 기준으로 움직입니까?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의 기본값이 아닌 거니까 얘한테 포지션,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의 기본값이 아닌 건 얘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니까 탑 값은 얘의 크기가 몇이 됐든 간에 50%라고 하고 자기 크기의 반만큼 다시 transform, translate, y축 자기 크기의 반만큼 다시 위로 올라가라고 하면 정확하게 센터는 될 거고 오른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나 보자고요. 디자인을 보면 자 이거 잡을 때도 저는 얘도 이 녀석도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뺄 거예요. 그러면 right 값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계산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몇일에 77 정도 떨어져 있대. 그러면 얘가 right에서 77 픽셀. 그 안에 누구? 오른쪽에 화살표는 누굽니까? arrow. 그 안에 arrow도 마찬가지 포지션으로 잡겠다고요. absolute. 오른쪽으로 빠져 있게 할 거고 위에 라인은 맞나요? 위에 라인 탑은 뭐 0 정도로 하면 될 거고 오른쪽으로 얼마큼 빠진대? 2, 3 정도 빠진대 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3 픽셀 정도 밖으로 나가라고. 이 요소의 라이트가 라이트로 가는 거 얘 크기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얘 크기가 몇 정도 있니? 6 정도 있으니까 6을 더 더해야 되겠네. 29, 30 정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라고 스타일을 잡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안에서 DSC 안에서 내용들은 다 오른쪽 정렬이니까 DSC 안에서 텍스트 얼라인 right에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위치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색깔과 크기와 폰트 사이즈만 주면 되겠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스타일 잡아볼까요?
타이틀에 우리 스타일을 잡았었나? HTML 좀 볼까요? 타이틀에 스타일 잡은 적이 없네. 잠깐만, 이거 왜 안 잡아놨지? 라이트에 16에 그냥 똑같은 글씨라서 잡질 않았구나. 그러면 폰트 사이즈도 16이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고, 밑에 거만 잡으면 되겠네요. 밑에 거, 예. 얘도 라이트고 색깔 폰트 사이즈만 확인할게요. 7A 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공통으로 잡을 수 없나? 자, 일단 14픽셀에 적어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이거 A, 예, 스타일이군요. DSC 안에 A의 스타일입니다. 칼라 좀 전에 확인했고, 이탈릭으로 나오죠. 폰트의 스타일 이탈릭에서 눕게 하시고, 타이틀의 스타일도 기본적으로 얘로 나와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폰트 사이즈 H3에 우리가 아까 공통으로 잡았던 스타일로 나오니까 이것도 스타일은 잡긴 잡아야 되겠네요. 그대로 카피해서 H3 컬러나 그런 건 지정할 컬러도 지정을 해야 되는구나. 컬러 지정하고 폰트 웨이시 400이 아니에요. 300해서 라이트로 나오게 합니다. 잠깐만. 아, 이게 소스 찬스 프로야. 그러면 걔로 지정합시다. 커먼에 가서 소스 찬스 프로 카피 좀 해올게요. 폰트가 다르다니까 둘 다죠? 밑에 있는 것도. 아, 타이틀만 바꾸면 되겠구나. 타이틀만 지정하죠. 얘는 본문에서 소스 프로가 나올 거니까 얘는 안 바꿔도 되겠고, 화면 볼까요? 오케이. 탑을 0으로 했더니 너무 위에 붙어 있네요. 탑 값을 조금만 내릴게요. 색깔 확인해서 주고요. 포토샵에 가서 예, 색깔 확인하시죠. 예, 말입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았고요. 컬러 확인하면서 주겠습니다. 에로우에서 컬러를 주겠다고요. 탑 값을 0으로 했더니 너무 위에 붙어 있어서 조금만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언제 나와야 된다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나와야 된다니까 얘가 요 호버의 컨텐츠가 안 나오게끔 오페서티를 그냥 낮출게요. 0이다가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마우스를 올리면 쓱 바뀌게끔 트랜지션 0.4초에 걸쳐서 오페서티가 바뀌는 걸 보여줘 라고 할게요.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LI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또는 컨텐츠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맨 밑에다 쓰죠.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호버 누구? 클래스명 컨텐츠 호버의 컨텐츠가 오페서티가 몇으로? 1로 쓱 올라오게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링크가 가운데 오게 하려고 우리가 뭐 만들었습니까? 얘 부모를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레지스티트 포스폴리오 링크에다가 안에 있는 것들은 가운데로 와 라고 해서 CSS를 잡도록 하지요. 그래서 텍스트란 센터 하면 가운데 오겠지? 이렇게 가운데 오라고 하고 간격 좀 볼게요. 위에 두 줄씩 아마 떨궜던 걸로 기억을 해요. 디자인을 보면 여기에 두 줄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리스트마다 아래 여백을
한 줄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얘들을 다 감싸고 있는 부모가 UL이 있었으니까, 또는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여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UL에다 준 건 아니니까 UL에다가 아래쪽에 마진을 준다거나 얘 위에 마진을 준다거나 해도 상관은 없겠다. 마진을 줘볼게요. 마진 탑 24픽셀 한번 줘볼게요. 중첩이 되나 안 되나 보자고요. 중첩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리스트를 감싸고 있는 UL에다가 아래쪽에 마진을 준 게 아니라 얘를 품고 있는 자식 요소에서 LI 만든 거랑 지금 얘를 품고 있는 부모에서 이사 만든 거랑 얘가 겹칠 리가 없다고요. 동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HTML로 다시 설명하면 LI마다 아래쪽에 여백을 줬다고요. 얘한테 아래쪽에 여백을 줬으니까, 만약에 이 밑에 다른 요소가 있고 얘한테 위에 마진을 주면 얘하고 중첩돼서 둘 중에 목소리 큰 애가 이긴다라고 했잖아요. 같으면 하나로 줄어들고. 근데 얘한테 마진을 줬지 얘한테 마진을 준 게 아니니까 얘 위에 마진을 줘도 위에가 겹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화면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됐죠? 뭐 미처 발견 못한 게 이상한 게 있나? 링크에 마우스를 올리면 우리가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스타일이 이게 아닌데, UI 엘리먼트 좀 볼까요? UI 엘리먼트의 HTML을 좀 보겠습니다. UI 엘리먼트의 HTML을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면 마우스를 올리면 이 색깔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쟤 왜 바뀔까? 잠깐만요. 얘 왜 바뀌냐고요, 이거? 그래서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게 있나 본데? 자, 이거를 절대로 바꾸지 말라고 할게요. 커먼 CSS에서 우리가 작성을 했었으니까 커먼 CSS에서 가봅니다. 커먼 CSS에서 우리가 프라이머리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라고 했을 때, 프라이머리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잠깐, 마우스를 올리면 이게 A 태그였으니까 프라이머리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이 어딨니? 여기 있군요. 마우스를 올리면 글씨 색깔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바뀌지 말라고 할게요. 컬러 흰색이죠. 흰색 일단 넣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바뀌지 않네요. 커먼 CSS에 가서 프라이머리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했을 때 컬러를 흰색으로 합니다. 푸터의 스타일을 잡아 주십시오. 자, 푸터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리더 쿼트 부분과 누기. 할 말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하라는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배경이 있으니까 배경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리드를 확인해서 위아래 몇 줄의 간격이 있는지 봐야죠. 지금 아직도 얘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디에다가 지금 뭐 해놨습니까? 바디에다가 라인 하이트가 있었나 볼까? 바디에 라인 하이트가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텍스트들은 다 공간을 얼마큼 쓰게 돼 있어요? 이사의 라인을 쓰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액면 그대로 위아래 공간을 확인할 때 선택자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자꾸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까? 몇 줄만 써야 돼? 다 라인 하이트가 이사가 있어서 텍스트들이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두 줄을 떨구는 거니까 여기까지를 봐야죠. 그죠? 우리가 두 줄은 라인 하이트가 이사가 한 줄이니까 48해서 위에 두 줄이 있는 거라고요. 이 가로줄을 우리가 왜 만들어 놨어요? 이거 보고 코딩하기 편하게 하려고, 얘 보고 디자인할 때도 간격을 감안해서 편하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하셔야 되겠다고요. 위에 두 줄과 아래 두 줄이 있다고요. 각각의 사이 간격 한 줄씩 했다고요. 그죠? 이걸 이렇게 재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 떠져 있는, 내가 정확하게 해야지 틀렸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줄, 그리고 다 이 내용들은 한 줄씩 떨어져 있대. 그러면 여기 위에 두 줄, 여기 위에 두 줄 하고 가운데 패러그래프에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위에 두 줄이라고요. 두 줄의 간격을 주겠습니다. HTML을 보면 푸터의 쿼트 이 부분이에요. 지금 푸터가 두 개로 나뉘어 있고 얘한테다가 배경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메인 CSS에서 푸터에 가볼게요. 푸터 봅니다. 푸터 안에 쿼트의 배경이 있다고요. 확인을 했고, 그리고 패딩이 있답니다. 패딩이 위에 두 줄 있다고요. 양옆에는 없고, 이거부터 잡고 그 안에 모든 텍스트는 다 흰색입니다. 일단 이렇게 설정하고 화면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안에 모든 요소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니까 그것도 하면 되겠지. 가운데로 다 오라고 했고, 사이사이 간격은 안에 있는 이 패러그래프의 위아래 마진을 주면 될 것 같으니까 HTML에서 보면 쿼트 안에 P입니다. 네로 P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쪽에서도 마진을 위아래로 똑같이 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쿼트 안에 P라고 할게요. P 태그에다가 마진을 위에 한 줄, 아래 한 줄 해서 마진을 24픽셀이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간격을 만들어주고 오토로 해야 가운데 있겠군. 그래서 우리가 네로피에다가 위드를 준 게 있었으니까 그걸 제가 지금 0 해버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굳이 플렉스를 안 쓰고도 글씨 자연스럽게 가운데 올 수 있으니까 플렉스를 안 썼습니다. 화면 그래서 여긴 끝났고 텍스트의 스타일 볼게요. 게러프리 쿼트라는 부분에 밑줄이 없고 색깔 확인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쿼트 안에 있는 A. 이렇게 해서 컬러가 잠깐만요. 나니 쿼트 안에 A. P의 A가 아니구나. 쿼트 안에 A. 그래서 스타일 잡아주고 다음. 자, 밑에 부분 봅니다. 자, 이 부분도 위아래 공간을 먼저 확인하고 쓰시면 좋겠다고요. HTML을 보면 얘들도 copyright라는 클래스명 안에 있지요. 그러면 포토샵에 가서 얘도 위아래 공간을 얼마큼 주고 시작하나 보자고요. 보면 copyright 여기까지 다 묶었으니까 여기 위에 두 줄, 아래는 세 줄 정도가 있대요. 자, 8픽셀이고 좌우는 없고 아래쪽이 저기에다가 24가 더 들어가니까 72.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요소들은 다 가운데 라고 하고 이들의 스타일 볼게요. 여기도 지금 패러그래프들마다 위아래 한 줄씩 있을 거라고요. 디자인을 보면 패러그래프마다 이렇게 한 줄씩 있다고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패러그래프들마다 위아래라고 하시는 것보다 타이틀 밑에 한 줄, 이렇게 할게요. 타이틀 밑에 한 줄, 패러그래프 밑에 한 줄, 패러그래프 밑에 한 줄 이런 식으로
CSS를 적어 보겠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줄, 얘는 두 줄. HTML 좀 잠깐 볼게요. 얘도 아래쪽에 한 줄 한 줄 한 줄, UL도 얘 리스트니까 UL은 아래 한 줄보다 조금 더 있는 컨셉이군요. 그건 뭐 걔한테 따로 주면 되겠고. 지금 얘들이 카피라이트 안에 얘가 다 아래로 한 줄씩 있으니까 전 이렇게 쓰렵니다. 얘 안에 첫 번째 어떤 태그든 간에 아래쪽에 마진을 한 줄씩 줄게요. 이렇게 주렵니다. 공통으로 쓰려고. 자, 그럼 다 한 줄씩 떠져 있겠지? 이렇게 됐으니까. 모든 선택자라고 해서 걔들마다 각각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방에 처리를 해서 아래로 내리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메일과 요 소셜 링크만 잡아주면 되겠네요. 이메일이 카피라이터 안에 A 태그겠군요. 그게 누구랑 똑같은 건가? 위에 얘랑 똑같은 거네. 그러면 아까 어디 갔니? 여기 A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쓰지요. 이게 누구의 카피라이터 안에 A? 저 똑같이 잡아주고, 얘들 이제 스타일 잡을게요. 얘가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네. 이 패러그래프 밑에 잠깐만, 이거 두 줄로 되어 있나?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지? 똑같구나. 자, 그 다음에 소셜 볼게요. 소셜이 지금 세로로 나오는데 가로로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얘들의 부모한테 가서 얘가 가로로, 이 LI들이 가로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소셜 링크에 가서 스타일 잡아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카피라이트, 푸터에 카피라이트에 소셜 링크라고 잡으시면 안 된다고요. 왜? 다른 페이지도 얘가 공통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도 CSS를 별도 안 잡더라도 우리가 지금 잡는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소셜 링크스라고 할게요. 안에 얘한테다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하면 가로배를 될 거고, 가운데로 있어 라고 하면 justify content center 하면 되겠죠. 하고 이 안에 li마다 간격을 주면 될 거니까 li마다 마진을 이용해서 얼마큼 떨어져 있나 확인을 해보면 12픽셀이 있으니까 하나마다 6픽셀씩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A의 스타일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저 회색의 배경에 동그라미가 이 A에다 주시는 겁니다. 여기 A. 컨트롤 클릭해서 볼게요. 클릭.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32에 3이군요. 그 안에 SVG로 되어 있는 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센터라고 하고 라인 하이트도 줘서 이 안에 가운데 있으라고 할게요. 페이스북은 조금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건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있었죠? 백그라운드가 있고 백그라운드 확인을 해서 넣지요. 그리고 동글동글 해야 되니까 border radius 50%. 얘가 크기가 나올 수 없는 요소니까 display block 해서 li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블록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가 나오게 해주고 안에 있는 글씨들은 다 흰색이라고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로 아이콘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 화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페이스북은 글씨만 있는 걸로 바꾸셔도 되고 그냥 두렵니다.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선이 있어요. 선. 내용의 구분 선이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내용의 구분 선.
지금 디자인을 보면 선이 단선이 아니잖아요. 여기 갈수록 이렇게 흐려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포토샵에 있죠, 답이. 포토샵을 열어보면, 예, 컨트롤 클릭해 보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썼나 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 색깔에서 무슨 색깔에서 이 색깔에서 이 색깔로 가는 거가 라이니어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레이디어로 돼 있다는 얘기는, 예, 클릭해 볼게요. 이 색깔에서 이 색깔로 가는데 레이디어로 돼 있다고. 레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색깔이 채워지는 거예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바깥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레이디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정원이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에 있는 색깔은 이 색깔이고 바깥에 있는 갈수록 무슨 색깔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클릭을 해볼게요. 이 색깔에서 요 색깔 203, 203, 203 이 색깔에서 어디로 요 색깔로 가면 뒤에가 흰색이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겠냐면, 물론 여기서 흰색으로 가라고 해도 돼요. 이 색깔로 가는 뭐를 짜야 돼? 그레디언트를 짜야 된다고요. 그레디언트를 짜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운데가 이 부분이 짙고 이 부분은 흐리고 돼야 된다고. 그러면 요 색깔이 있으면 0%부터 50%까지 50%부터 100%까지라고 해서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번엔 끊어지는 게 아니라 색깔이 스무스하게 바뀌는 거니까 0%의 색깔 지정하되 그게 흰색, 이 색깔로 가도 되고, 뒤에 어차피 흰색이 있으니까 이 색깔에 투명도를 줘서 투명도가 여기는 0이다가 1이다가 100% 0이다가 라고 가도 된다고요. 그죠? 이 색깔이 뭐였어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 203에 203에 203이라고요. 그러면 203에 203에 203에다 오페서티를 줘서 0이다가 1이다가 0인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립스 센터라고 해서 뭘 써도 돼요? 레이디얼 그레디언트를 써도 돼요. 근데 그건 범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저는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를 한번 써볼게요. 203에 203에 203의 크기는 볼까요? 크기는 370의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봅시다. 그게 누구의 스타일이에요? HR의 스타일인데, 이 HR은 여기뿐만 아니라 헤더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푸터 안에 HR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HR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HR은 공통으로 쓸 거니까 여기에 안 쓰고 여기에 써도 됩니다. 커먼에 쓸게요. HR width 370에 화면의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마진을 넣고, 기본적으로 얘한테 보더가 있었지만 그 보더는 없애버리고 저는 하이트를 1픽셀 주고 여기에다가 배경으로 뭘 하겠다고요?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를 쓰겠다고요. 라이니어 그레디언트 해서 to right 하고, 자, 0% 색상 위치였으니까 색상 RGBA 해서 아까 확인해 보니까 203에 오페서티가 여긴 없다가 콤마 이게 0%다가 그리고 50% 100%인데 정확하게 0% 50% 100%는 색상 위치라고 할 필요 없이 색상만 나열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열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고 그대로 카피. 이번엔 50%라고 할 필요 없이 얘가 1, 그 다음에 콤마 다시 0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한 줄로 보이게끔 해드릴게요. 이렇게 색깔만 나열해도 된다고요. 퍼센트 없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0%, 50%, 100%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확인을 해볼까요? 선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 HR의 하이트의 오타. 픽셀을 써야 되는데 안 썼네. 1픽셀. 다시 한번 화면 볼게요. 어디 갔니? 검사. 화이트 있고 백그라운드 오른쪽으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00%로 볼게요. 자, 100%가 아니어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이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선 하나짜리에다가 퍼지는 효과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요.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맞아, 확인하죠. 공통으로 쓸 거는 커마에다가 모아놨고 다시 푸터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했고 밑에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한 줄 떨구고 있는 거죠. 그러면 HR은 기본적으로 얘가 들어오기만 하면 위아래 마진이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맞는 건데 다른 것들을 하고 또 간격하기 귀찮으니까 HRM 마진을 안 주고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에다 마진을 줘서 간격을 만들게요. 색깔 이게 텍스트의 컬러가 다 이 색깔인가? 검은색도 있죠. 예, 카피라이트의 텍스트 보겠습니다. 푸터 칼라 칠레이 칼라를 가지고 있고 어차피 아까 요소마다 아래쪽에 여백을 한 줄씩 떨구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더 잡을 게 없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푸터 인덱스 HTML의 스타일을 잡아 봤고요.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페이지 아직 CSS 안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페이지도 거의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죠. About 페이지 한번 볼까요? About 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에만 스타일 잡으면 끝나겠고 컨택 페이지 볼까요? 컨텐트 위아래 공통이고 아래 내용도 거의 다 잡혀 있죠? 이건 정렬만 하면 끝날 거고 포트폴리오 페이지 봅니다. 포트폴리오 페이지는 이미 다 되어 있고 간격만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얘한텐 우리가 클래스명 하나 안 넣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섀도우를 넣은 게 없어서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 섀도우만 잘 넣어주고 위에 간격만 잡아주면 포트폴리오 페이지도 할 게 없습니다. 다 되어 있고 싱글 페이지도 마찬가지. 싱글 좌우로 잘 나눠 있고 세세적인 이런 스타일만 잡아주면 끝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스타일을 잡고 UI 엘리먼트에다가 모두 다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HTML을 그걸 염두에 두고 짰기 때문에 뒤에는 페이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빠르게 코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몇 페이지 안 되는 것들이야. 바꾸는 것들을 수동으로 다 바꿔도 되지만 페이지가 많은 것들은 공통으로 CSS를 어떻게 쓸까를 항시 염두에 두시고 스타일 가이드 작성한 거를 먼저 코딩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HTML과 혹시 스크립트 짤 일이 있으면 스크립트를 완성을 하고 테마 작업을 하겠습니다.